사용자가 페달을 돌리면 속도와 파워에 따라서 자동으로 속력과 토크를 조절해주는 전기자전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던 진짜 전기자전거를 소개하겠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치노바 아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이온은 20인치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폴딩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부속을 포함해도 16kg 정도의 무게로 실제로 들어보면 일반 자전거처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들고 옮길 수 있는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트렁크, 뒷좌석 등의 수납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적재하려면 캐리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다행히도 탑튜브의 형태가 일반적인 자전거와 많이 다르지 않아서 일반 자전거용 캐리어와의 호환성은 충분히 확보해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터리 탈착이 매우 간편하고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얼핏 보면 도시락통처럼 보일 정도죠. 커피숍이나 회사에서 충전하기에 불편함이 적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충전기가 조금만 더 작았다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네요. 디자인이 투박하지 않고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방에 수납하거나 그냥 들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쇠는 팔찌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냥 키만 덩그러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팔찌의 크기가 원 사이즈로 제공되기 때문에 팔목이 두꺼운 남성분들에게는 너무 작을 수도 있고 팔목이 얇은 여성분들에게는 반대로 너무 클 수도 있겠네요. 치노바는 20인치의 에어 타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서스펜션은 따로 없습니다. 승차감은 특별할 것 없는 20인치 미니벨로의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쓸만한 느낌을 전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완충 장치가 없으니까 고르지 못한 노면이나 순간적인 연속에서는 당연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36V의 250W 모터가 사용되었으며 배터리 용량은 36V의 5.8A입니다. 부드러운 동작을 위해서 금속 체인 대신 게이츠사의 카본 벨트를 사용하였으며 안장은 클래식 디자인의 상징과도 같은 브룩스사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의 품질도 상당히 뛰어나고 QR 레버 같은 작은 부속들의 퀄리티도 잘 정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선들이 제품 내부에 숨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특히 핸들부로 이어지는 선이 적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자전거처럼 핸들을 튜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배선이었습니다. 센서의 파워는 총 4단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단은 모터를 끈 상태고 1, 2, 3단으로 올라갈수록 모터가 좀 더 많은 서포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터의 토크는 어차피 사람의 페달링 파워에 따라서 조절되기 때문에 전자기어의 역할은 다리를 돌리는 속도 대비 주행 스피드를 조절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라이딩을 하면서 전자기어를 신경 써서 바꿔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치노바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벨롭이란 이름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양방향 토크 센서와 페달링 센서 그리고 스피드 센서가 동시에 작동한 형태라고 합니다.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좋고 비싼 센서가 사용되었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페달을 밟는 순간 센서가 굉장히 빠르게 파워를 체크하고 모터가 그에 맞게 토크를 조절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리게 가고 싶으면 느리게 밀어주고 빠르게 가고 싶으면 빠르게 밀어주고 강하게 가고 싶으면 강하게 밀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별도의 조작 없이 센서가 자동으로 체크하고 실행해주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즘 나오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드라이브 상태로 고정해놓고 주행을 하면 엑셀을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토크와 속도를 조절해주는 자동차처럼 치노바의 센서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세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필요한 파워와 속도를 결정하여 모터를 작동시키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여태껏 타본 전기자전거 중에서 가장 진보한 센서의 느낌이었습니다. 매우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제품의 썸네일을 진짜 전기자전거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최고 속도는 25km로 제한되어 있고 주행거리는 3단으로만 주행했을 때 약 40km 정도, 2단 위주로 사용했을 때는 50에서 55k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1단 위주로 사용하면 70km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온다는데 1단 테스트를 직접 했다가는 제가 3번째로 울어버릴 것 같아서 2단까지만 테스트하고 1단은 포기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량이 적어서 충전 시간이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대략 3시간 정도면 완충되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주행거리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후미등은 따로 없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주행을 하고 있는 본인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으니까 사용 시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브레이크는 V브레이크가 사용되었는데 속도가 느린 만큼 제동력은 충분했고 레버의 품질이 좋아서 브레이킹 시 만족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계기판의 속도 표시는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 배터리 표시도 꽤 봐줄 만한 편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2칸 정도 남은 상태까지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면 모터는 구동되지 않고 헤드라이트만 작동되는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에 처음 타실 때는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죠. 어플이 기본 제공되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반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실 딱히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없어서 어플을 굳이 사용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을 타면서 유의할 사항 딱 한 가지, 그리고 아쉬운 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의할 사항은 센서가 정말 기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링을 하게 되면 모터가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페달을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을 줘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치노바의 경우 페달링이 온전히 동력 전달만을 위한 목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다리의 동력을 벨트로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원하는 파워를 센서에 입력한다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허벅지는 거둘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페달링에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 30km 정도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간단히 말해서 실제로 타보면 일정 시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편안한 페달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탔을 때 느낌이 이상해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생각하면서 라이딩을 즐기시다 보면 점점 이 특이한 페달링에 익숙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유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럼 2가지의 아쉬운 사항들은 뭐였을까요? 바로 벨트식 자전거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부분과 낮은 모터 스펙 덕분에 겪게 되는 언덕에서의 아쉬움이었습니다. 모터를 켠 상태에서 언덕을 올라갈 때 일정 수준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눈에 띄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때 필요 이상으로 힘을 줘서 페달링을 하면 순간적으로 벨트가 따닥 하면서 넘어가 버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있는 사람도 지속적인 등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곳은 아주 쉽게 등판할 수 있지만 이런 곳은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곳은 아슬아슬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당연히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파른 지형이 많은 곳에서 이용할 생각이거나 파워풀한 페달링을 하면서 익스트림한 주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멈췄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살짝 오르막이 있는 길이라면 이 현상이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치노바 아이오는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길 목적이나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용할 만한 커플 아이템 아니면 혼자서 야간에 조용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한 용도로도 꽤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길이라면 장거리 라이딩용으로도 꽤 탈만하죠. 1단으로 놓고 주행해도 평균 속도를 10km대 후반으로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고 라이딩을 할 때 느낌도 굉장히 상쾌합니다. 주행거리도 충분한 편인데 만약이라도 부족할 것 같다면 배터리를 추가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배터리의 가격은 나름 합리적인 편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모터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면서 라이딩을 해도 1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루 라이딩용으로는 충분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자전거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파워가 세고 스펙이 높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전기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유자전거를 구매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정말 제대로 된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치노바 아이오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센서와 모터를 가지고 있지만 출력에 한계가 있어서 8도 이상의 경사가 길게 이어지는 환경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고려해보시고 구매하신다면 사용시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149만원,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구매 포인트인 제품인 만큼 색상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워런티 기간이 가격 대비 굉장히 긴 편이라는 것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동 시장에서는 말이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출력적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 매력적이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끝.